지하 1층, 지상 5층. 이 집에는 정민 씨 가족과 세입자들이 삽니다. 지하를 새로 만들고 10개의 원룸과 부모님 집을 올렸답니다. 옥상 바로 아래 5층 햇볕 잘 드는 남양집이 부모님 집이고요. 식물을 키우기 좋아하는 어머니에게 안성맞춤의 공간이라죠. 복도를 지나면 거실 겸 부엌이 있고 창 넓은 거실 끝에 안방이 있습니다. 4층에는 딸 정민 씨의 원룸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커피향이 잘 어울리는 카페 같은 분위기입니다. 차를 마시는 거실 공간은 부엌을 사이에 두고 침실과 마주보고 있죠. 침실 문을 열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기찻길 옆 테라스에 봄이 한창입니다. 이 층에는 4개의 원룸이 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침실 공간과 부엌 공간을 분리시킨 게 특징이죠. 오는 사람마다 탐낸다는 비밀의 공간 내려가 보실까요? 이런 정원을 선큰이라 부른다죠. 선큰을 앞에 둔 공용 공간이 있고요. 이 집만의 특별한 목욕탕도 지하에 있습니다. 이 체중계 정말 오랜만입니다. 난 똥똥 부었어. 꿀겠다. 그치? 재밌다고 생각하면 좋지. 엄마는 목욕탕 했을 때 별로 기억이 안 좋아? 힘들어서. 아, 옛날에 힘들어가지고. 나는 근데 진짜 목욕탕이 너무 좋았거든? 너는 목욕탕 하는 게 좋아가지고 나- 이것도 만든 거냐? 그러니까 나는 목욕탕 제 딸이라고 하나.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막 청소하는데 나는 놀고 있었잖아. 이제 반대잖아. 네, 엄마 여기 다 하고 엄마 여왕 되고 나 완전 유집사 여기서 청소하잖아. 목욕탕집 딸. 그 평범한 날들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상대편 차가 저를 쳤는데 두 다리가 다 꼈어요, 완전히.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정신을 잃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그야말로 한쪽 다리는 우리 아저씨가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한쪽 다리라도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왼쪽 다리도 시원찮아요. 장애가 많아요. 사고 이후 15년 철없던 딸은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죠. 정민 씨는 부모님이 목욕탕을 지어 올린 이곳에서 줄곧 자랐습니다. 목욕탕 집 딸답게 졸업사진도 간판 앞에서 찍었죠. 오랜 세월 가족의 터전이었던 유일 목욕탕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었답니다. 하지만 이름은 여전히 같습니다. 유일주택 했을 때 그게 되게 옛날 거 같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되게 올드한 이름인데. 대를 잇는다? 그러니까 아빠의 어떤 엄마 아빠의 그런 땅에서 터전에서 제가 또 살아낸다? 또 새로운 어떤 삶으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욕탕 옆에는 정민 씨의 작업실이 있죠. 플로리스트인 정민 씨는 이 집을 짓고 직주 근조의 여유를 만끽하게 됐죠. 오늘 특별한 꽃다발을 만든다는데요. 저희 집의 컬러가
시그니처 컬러가 있어요. 약간 포인트로 오렌지 컬러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꽃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꽃다발에 편지에 누굴까요? 지금 201호가 저번 주에 새로 입주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꽃일이다 보니까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작은 웰컴 꽃 준비해드리는 거. 그래서 지금 집에 안 계셔가지고 그냥 문에다 걸어뒀어요. 보기만 해도 좋은데 받으면 더 좋겠죠? 아, 민정! 빨리. 누구시길래 이렇게 반기시나? 안녕. 잘 있었어? 왜요? 왜 잠이? 이거? 아니, 저번 주에 새로 들어왔어, 201호. 전 302호 입주민입니다. 여기서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지금은 딴 데로 이사를 가 있는데 또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이 집에서 민정 씨가 가장 좋아했던 공간은 이 널찍한 복도와 화단이었죠. 이거요? 이거 작년에 민정 씨가 집 앞에 심어놓은 민트가 올해 보니까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바지를 심었는데 너무 파스타 해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다 보니까 잎을 다 먹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안 나오나? 죽었고 이제 애플 민트는 봄이 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월동했나 봐, 진짜. 신기해. 뭔가 이사를 갔는데 아직 남아있는 기분이야. 맞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만나 친구가 된 두 사람. 예전에도 풀 얘기, 꽃 얘기 하다가 가까워졌죠. 이 집이 맺어준 또 다른 인연. 건축가 최하영 소장입니다. 잘 계셨어요. 집을 지은 두 명의 건축가 중 한 명이죠. 저는 여기 와서 집 덕분에 친구가 됐죠. 빨강 분홍 쪽 아니면 지금이야 이렇게 달달하지만 공사할 때는 눈물 꽤나 쏟았습니다. 공사 시작하고 얼마 안 됐었는데 이제 지하를 팠는데 마침 물이 좀 나와서 고민을 했었어요. 내처럼. 네. 네. 샘이 있더라고요. 네. 되게 제가 아니. 고민했던 게 너무 우셔가지고 아 이렇게 슬프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한두 번 온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었을까. 저는 집을 처음 짓는 거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집 물 막 차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그리고 또 시간 자꾸 지체가 되면 또 금액도 다 올라가고 이러니까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고민할 때마다 두 건축가분들이 좋은 조언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좋은 건축가를 만나면 좋은 집을 짓는다는 거 누구나 알지만 비용이 부담되죠. 설계나 시공에 공정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설계비라는 거는 사실은 뭐 한 평을 설계하는데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건축가들은 많이 없고요. 시공비의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보통은 받아요. 그리고 시공비가 건축가들이 하는 거가 좀 비싼 이유는 아무래도 뭐 재료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겠죠. 내구성이 한마디로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좀 적고 입주자들이 만족도가 높다면 공실률도 좀 적어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집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기본을 잘 지켜 지은 집. 그런 집에 살면 뭔가 달라질까요? 202호 사는 정현 씨는 이 집에 이사를 오고 나서 요리에 취미가 생겼다죠. 작지만 알찬 부엌이 있거든요. 백종원 선생님은 설탕을 3스푼 넣었지만 저는 1스푼 넣었어요. 그리고 고추장 1스푼에 간장 2.
두릅을 넣고 계란을 그래서 싹 빼면 자취생들의 최요리 무수비 사각김밥.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은 사각김밥처럼 이 집도 첫눈에 마음에 딱 들었답니다. 저는 일단 여기에 완전 반했어요. 여기가 원래 갈대같이 생긴 게 이렇게도 있었고 또 여기 위에서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위에도 갈대가 있었고 아래도 갈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저희 집에 보면은 뭐 화장실 타일이나 아니면 뭐 벽을 페인트로 마감했다는 거 그런 좀 디테일이 되게 예술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쏙 드는 이 복도는 단차가 있습니다. 건너편 호실과는 높낮이가 다르죠. 단차를 주는 이 스키플로어 구조는 같은 층에 살아도 시선이 부딪히지 않게 해줘 공간을 독립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저기 보면은 철길 따라 오시는 분들. 아, 이 명남 노은주 소장님이시네요. 따뜻한 봄날이다, 진짜. 야, 여기 이렇게 안에 난간이 계속 있고 여기 통로인가 봐. 예쁘게 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차비를. 여기가 출입구인 것 같은데 저기. 유일주택. 네네네. 눈에 안 띄게 깔끔하게 했다. 이 정도 되게 깔끔하네. 아, 이게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놓고 네. 이렇게 계단을 돌렸구나. 어이구. 아, 처음 보는 집인데도 한눈에 구조를 꿰뚫어 보시네요. 시선을 사로잡은 자작나무. 아, 어둡지가 않아서 좋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복도가. 보통은 컴컴한데.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브릿지 위에 또 브릿지 이렇게 지나가는 이 공간감도 되게 좋아요. 걷는 맛이 있는 집입니다. 복도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되니까요. 이게 스위치하고 콘센트를 기둥 같은 걸 세워가지고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지저분하지 않게 이것도 한번 스위치가 여기서 이게 조명이구나. 이렇게 조명으로 하고 콘센트 넣고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래서 일부러 뭐 이 위에 달 수도 있는데 여기가 좀 깊이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조명이 네. 필요한 거를 아예 이렇게 노출시켜가지고 한 거네요. 이것도 좋다 아이디어가 이거. 좋네요. 그죠? 네. 널찍한 복도가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304호의 상용 씨는 자취 이력만 6년. 근데 한 단도 아니고 파 한 뿌리. 그걸로 뭐 하시려고요? 파 심는 커플. 두 소장님 그냥 지나칠 리 없죠.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뭐 하시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조경 여기 이 동네 조경하시는 분이세요? 세입자인데. 주인 아니고요? 예. 아니 왜 파를 신고 계세요 근데? 파? 대파. 예, 대파.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온 거 아니에요? 마트에서 사왔어요. 마트에서 사왔어. 얘가 살까? 잘 산대요. 잘 살지 않을까? 잘 산대요? 아니 이거 키워서 먹으려고요 그래서? 네. 아, 그러면은 세입자예요? 네. 어디, 여기? 304호 살고 여기 네. 이 집. 누가 집이에요? 집주인이세요 두 분 중에? 제가. 그러면은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 놀러 오신 거예요? 행인이. 발을 길러 먹겠다는 알뜰한 청년. 집 구경 좀 할까요? 5평 남짓의 공간이지만 침실과 구분된 부엌의 짜임새가 돋보입니다. 근데 저기 싱크대 되게 길어요. 이 정도. 길에 우리 집 싱크대 정도. 여기 세탁기 따로 아니, 이럴 들어갈 때 수가. 있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원룸이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화장실이 안쪽에 이렇게 있어서 화장실도 되게 좋은데? 화장실 저런 세면대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여기 안에 그러니까 보일러실 같은 것도 되게 이렇게 흉하지 않게 다 감춰져 있어서 벽 한쪽은 흰 페인트, 천장은 노출 콘크리트.
와, 이거 색다르네요. 자주 만나세요 주인? 이게 그 집 들락날락 할 때 네. 이제 밑에 부딪혀요? 그 1층에서 특히 많이 보기는 해요. 아, 2층에서. 보통은 이게 좀 어렵잖아요 집주인분하고 이렇게 네. 같이 있거나 그러면 막 잔소리를 좀 들을 수도 있고. 맞아요. 어때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터치 안 하시고 아. 오히려 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뭔가 아. 고쳐야 할 점 없는지 그런 거부터 항상 먼저 말씀해 준비된 주셔서 멘트인 것 같은데. 이게 방송을 위한 멘트. 약간 반전이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누구세요? 아 저기 집주인. 집주인분이요. 아니 집주인 아니고 네. 집사. 말이 집사지 다들 바빠 얼굴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만에 얘기 좀 나눠볼까요? 서로 잘은 모르지만 닮은 점은 있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는 거요. 전에 살던 집에 네. 딱 반 사이즈로 지금 이사를 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옷도 많이 버리고 신발도 진짜 한 30켤레 넘게 버리면서 여기를 이사를 왔거든요. 그렇게 마음에 드셨구나. 네. 저는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이게 네. 집을 혼자 사는 거니까 이쁘고 좀 좋은 집을 알아보고 있다가 이제 딱 봤는데 너무 이뻐서 네. 주인분이? 집이 너무 건물이 이뻐서 네. 네. 너무 재밌는 건 세 분 다 그 보는 그날 계약하셨어요. 보자마자. 첫 번. 네. 아, 집이 이뻐서. 그리고 이 친구는 특히 제가 뭐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하고 물었더니 번호키가 예뻐서. 아, 번호키. 워낙에 되게 이쁘게 그다음에 그렇게. 내장. 네. 저 방 번호 서체도 번호 키도 이거 내 취향인데. 이게 확실히 좁다 보니까 네. 조금만 어질러져 있어도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머리카락 그 망에 걸리는 거나 그런 것까지 거의 매일매일 관리를 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매일매일. 예, 그걸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일일 청소 이상. 일일 1청소? 네. 방음은 어때요? 여기 이렇게 집 문 닫고 들어가서. 제가 좀 집에서 좀 시끄럽게 하는 편이어서 그 정도서 아까 여쭤봤는데 네. 어때요? 전혀 안 네. 밖에 돌아다니는 또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는 네. 집 들어올 때 네. 지하에서 1인 목욕탕 있는 거를 네. 보고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못 아. 써봐가지고 그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처음에 계획할 때 네. 원룸엔 탕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말 같이 쉐어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뭔가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반성회를 자주 해가지고 순번 정하고 오히려 관리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걸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의견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욕탕이 있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공용 공간을 함께 나눌 방법을 찾는다면 이 집과 더 친해지겠죠. 2, 3, 4층 대부분이 임대 거주자의 공간이라면 5층은 부모님의 공간입니다. 야 여기는 또 다른 이 복도 통로가 여기 이렇게 야 햇빛이 너무 잘 들고. 속도가 딸에게 집 공사를 믿고 맡겼지만 가족 모두에게 집 짓기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되게 그 올라오면서 되게 이렇게 감탄을 한 게 이거는 건축주가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다. 근데 이제 따님을 못 이기신 거죠? 못 이기겠다. 자식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 이제 뭐 하여튼 아시는 이제 나이 든 분들이지 이거 다 끝나지 않은 거 아닌가 마감이 들어간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래도 네. 꽤 괜찮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냐 그랬어요. 근데 아까 그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좋아서 왔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좋아요. 그 이상한 친구들이죠. 그게 젊은 아이들 취향이 그게 좋아서. 틀리구나. 아무래도 뭐 정말 이제 수익을 올리려면 방이 좀 더 많았으면 더 수익이 높았을 텐데 우리 딸은 그게 아니고 정말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냥 세입자들도 행복하게 살 그런 집을 원하고 그렇게 짓기를 원하더라고요. 세입자들 생각만 하고 지은 집이냐고요? 그럴 리가요.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를 위해 이곳 옥상 공간까지 엘리베이터를 올렸답니다. 덕분에 두 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서 시간을 보내시죠. 이 할미꽃이 너무 예뻐요. 지금 물 달라고 그냥 이게 목이 마른가 봐. 이 집에서 햇볕이 제일 따스한 옥상. 꽃향기도 오래 머물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바람을 느끼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봄날. 이날을 오래 기다려왔죠. 뭔가 집 안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되게 탁 트인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뭔가 소풍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영 씨는 기대하던 목욕탕 체험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저 혼자 외동아들인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탕 가서 서로 떼밀고 이렇게 하던 추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좀 그 생각도 나고 되게 좋네요. 오늘 밤엔 꿀잠 자겠네요. 이게 그 한 해가 지났잖아요. 이제 한 해가 지났는데 뭔가 이렇게 각 공간의 어떤 정원도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를 볼 때마다 되게 더 애착이 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건축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편지 썼을 때 점점 더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점점가요? 네, 점점 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설계를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거나 한정된 면적 안에서 많은 방을 만들어서 다 그게 이제 임대 수익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양옆으로 사람도 지나갈 정도로 꽤 넓은 공간이면 일반적인 복도의 거의 뭐 2배에서 2배 반 정도 될 정도의 넓이인데 이런 거를 과연 이제 사람들이 흔쾌히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는 건축도 조금 이제 마음을 열어야 되고 건축가도 여기에 고민을 많이 담아야 되고 조금 더 이제 좀 좋은 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 그런 전형을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런 열 공간이 많고 녹지가 많은 것이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면적의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을 놓고 생각을 하면은 푸시우성해지고 집이 더 좋아져서 굉장히 그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의 그 용도로는 손해가 아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집은 기억을 남깁니다. 살아보면 좋은 기억은 다 힘이 된답니다. 이 집도 그런 기억의 집이 되겠죠?